자, 저희 주도의 재발견 와일드터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미 러셀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제품군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좋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글루 에라 시절에 이제 지미 러셀이 막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때는 대부분의 법원 회사들이 소프트 법원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네네네. 증류소, 뭐 버팔로 트레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와일드터키라든지, 뭐 메이커스 마크라든지, 뭐 그런 큼직큼직하고 뭐 명성이 좀 있는 그런 법원 증류소들 같은 경우는 뚝심 있게 좀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스타일을 좀 고집했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법원 위스키의 황금기가 왔을 때 그런 것들 더 인정하고 사람들이 더 사랑해주고 더 많이 이제 애용하는 제품이 된 건데, 그 당시가 솔직히 굉장히 좀 유혹이 많았을 거예요. 장사는 안 되고 법원은 안 팔리고 사람들은 이제 진이라든지 보드카 같은 라이트런 스피릿에 좀 열광하고, 완전 정말 법원 위스키는 꼰대들의 뭐 술이다. 약간 세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좀 뭐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지미 러셀이라고 하는 마스터 디스틸러가 뚝심 있게 그 당시에 마스터 디스틸러가 된 거야.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 디스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굉장히 좀 흔들릴 만도 한데 뚝심 있게 잘 지켜나갔어요. 근데 사실 뭐 이면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뭐 그런 숙성 창고도 막 타는 것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회사, 왜냐하면 그 캄파리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스터 디스틸러를 굉장히 좀 존중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통입 뭐 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자. 레시피도 뭐 좀 더 다양하게 가자. 아니면은 뭐 제품도 좀 더 다양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 했는데. 법원은 약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이트 법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드카 같은 주정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법원 위스키라고 하면은 이게 딱 규정해 놓은 어떤 법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0도 이상으로는 증류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새로 만든 오크통에 뭐 숙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51% 이상 옥수수 써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 법원 위스키의 어떤 범주에서 또 넘어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 위스키 보드카에 위스키 좀 더 같은 가까워진다는 그렇죠. 더 뭐 증류 도수도 뭐 90도 이하로 하면 되고 막 이런 식이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질의 위스키인 거야. 이 3대장 빼놓고는 그래 조금 애들이 보드카랑 이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도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을 한 거죠. 현실에 타협을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 지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 좀 지켜냈는데, 사실 또 이 면에서 알고 보면 이게 원래 그 와일드터키 초창기에 만들어진 제품이 아까 얘기했던 101 프루프, 101. 그게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였는데, 이거를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내려놓는 그런 제품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뭐 1900년대 한 초중반 73년에는 86.8%짜리를 만드네요. 그리고 이제 74년에 80%짜리를 뽑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오스틴 니콜스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고 와일드터키라고 이렇게 나온 제품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8년 숙성으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101 프루프 해가지고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일드터키 이게 그 올드 바틀 아니면 출시된 연도를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와일드터키 로고에 있는 와일드터키의 그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와일드터키가 우리를 노려보는 이렇게 정면을 딱 바라보면서 얼굴 방향을 얼굴 방향이 돼 있는 그 바틀이 있어요.
그러세요. 지금은 약간 돌아가 있네요. 옆으로. 그렇죠. 최근에 바트를 보면은 이 왈터키의 얼굴이 좀 부각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옛날 바트를 보면은 이렇게 왈터키가 좀 멀리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탁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렇게 생긴 바틀이 있어요. 그래서 오스틴 니콜스라고 위에 써 있고 왈터키하고 밑에 보면은 그 8년 8 years old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어떻게 보면 8년 숙성이라고 딱 표기를 하면은 최소한 8년 이상은 숙성된 원액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9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팔이 빠지는 거. 네, 넘버 8은 써 있어요. 근데 아마 보면 초창기에 있는 바틀은 8 years old라고 딱 써 있는데 네. 그 이제 다음 걸 보면은 이렇게 거기 네, 8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면은 네네네. 이제 올드 넘버 8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AG8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숙성년도 8년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넘버 8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눈속임을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아마 6년 숙성 원액으로 아마 만들 거예요 제품을. 아, 저 때가 왜 그랬냐면 그 공급 과잉 시대 때는 그러니까 오크통이 창고를 꽉 채웠는데 계속 나오니까 아예 창고를 하나 더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진짜 빼곡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8년 제품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좀 되고 나서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또 알고 있는 저 재밌는 게 저 오스틴 니콜스라고 써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올드 바틀이겠지만 이게 원래 켄터키 위스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스틴 니콜스가 뉴욕이나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아 회사 자체는 뉴욕에 있죠. 초창기에는 뉴욕 위스키라고 나옵니다. 음. 켄터키 버번이라고 안 나오고 음. 밑에 보면 이제 뉴욕이나 브루클린이라고 써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오스틴 니콜스에 대한 그 지역을 표기를 하는 게 아마 밑에 그죠, 조그맣게 그때는 이제 뉴욕 아마,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을 거예요. 최근에는 아마 그 최근에는 켄터키 그죠, 켄터키로 적혀 있죠. 뭐 네네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또 리큐르도 빼요. 보니까 나중에는 맞아요. 계피 꿀맛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허니의 원조 같은 건가요? 그러면? 잭다니엘 허니 허니 위스키. 저거 근데 저 드셔보셨어요 혹시 그 허니 저 와일드키에서 나오는 리큐르? 제가 잭프로 선물 준 게 아. 그거죠. 아메리칸 허니. 네 맞아요. 그것도 한때 유행 왜 우리나라에서 허니 버터칩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허니 제품 허니 버터. 예, 그런 제품이 굉장히 엄청 많이 많이 나올 나왔어요. 때였어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래서 맞춰서 나는- 출시된 것들이 그런 잭다니엘 허니나 뭐 아메리칸 허니. 허니버터 집때 술이 허니도 위스키도 허니가 유행했었나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약간 트렌드였어요. 그 허니 제품이. 음. 네,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났고 그거의 전신이 아마 와일터키 리큐르라고 해서 이게 76년 정도에 아. 나왔던 제품으로 알고 있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와일터키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제품들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그 법원 불황 뭐라 그래 불경기 네네네. 그룹 에리어 시기에 약간 그런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로얄 살루트 병처럼 약간 도자기 병 아.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파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얘기도 되게 전 재밌게 들었는데 그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약간 꼰대들의 술이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버번 위스키를 사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사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맞춤형 타겟팅을 한 게 뭐냐면 그런 도자기? 장식품처럼 집에다가 전시해 놓으라고 그런 약간 와일드 터키 모양의 새 모양. 새 모양의 저거. 병을 와.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술을 담아서 팔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독수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알고 보면 술병이고. 아니 옛날 같은 보면 너무 슬프지 않아? 옛날 같은 보면 이거 멀리서 보면 닭 같은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오늘따라 영상 촬영을 하는데 잔이윤님이
액션 독수리 말고 그거 여기 있을걸요? 없나? 아 병이요? 아 여기 없네. 근데 약간 그 당시에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꽃병처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머리가 왈터키 머리가 딱 빠지면 머리가 빠지는 머리가 거예요? 빠지면 이제 엽기적이야. 이게 그건 좀 그렇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게 좀 심하네. 이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 도자기를 만들 때 품질이 좋지가 않아서 납성분이 맞아. 그렇죠. 이게 예전에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이런 세라믹 병이 맞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그런 많았는데, 형태의 뭔가. 그렇죠. 그게 약간 납성분이 묻어난다고 해서 좀 안 좋은. 이게 꼬냑 같은데 보면 옛날 꼬냑들이 저런 게 많잖아요. 뭐 범선이나 뭐 에펠탑 모양이. 맞아. 지금도 약간 리코스토어 지나가면은 그 주류 그죠. 가면은 앞에 있잖아요. 가자주류 백화점 막 용 같은 거 들고 막 그러잖아요. 관우상 뭐 이런 거에 들어있기도 하고. 어른타게 위주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레어 브리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제법 오래된 제품이네요. 네네. 91년도에 그쵸. 9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배럴 프루프 제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액 그대로 담는 게 없었고 50.5도죠. 네네. 101 프루프도 꽤 높은 도수여서 옛날에 왜 우리 그 버번 위스키 설명할 때 버트린 본드 제품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다 이제 100 프루프 50도로 나왔는데 그 정도만 해도 꽤 높은 도수여가지고 원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굳이 뭐 배럴 프루프 제품이 필요 없다라고 느꼈을 텐데 이제 이 당시에 왈터키 레어브리드가 이제 배럴 프루프 제품으로 나왔죠. 이 제품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그 뭐라 그러지? 배럴 프루프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들은 약간 캐스크 몇 개 맛있는 캐스크들을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걔네들을 섞어서 그냥 랜덤으로 알코올 도수가 이렇게 딱 측정이 되잖아요. 배치가 이렇게. 네네네. 근데 이 배럴 그 왈터키 레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블렌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맛과는 별개로 그냥 약간 도수에 맞춰서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약간 근데 이 제품군이 좀 다양한데 매시빌도 다 동일하다고 알고 버번은 버번끼리 다 똑같고 라인은 라이끼리 그렇죠. 매시빌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뭔가 신제품을 만들거나 뭐 뭔가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숙성연도 차이 나는 거와 약간 블렌딩, 그러니까 숙성연도 차이가 나는 배럴들을 이제 여러 개를 조합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시빌을 잠깐 말씀드리면 버번 위스키들은 다 옥수수 75, 라이 13, 발리 12 이렇게 되고요. 차링은 4단계고 배럴 엔트리 프루프는 아까 말씀드린 115 프루프다. 로 알고 라이는 그렇게 호밀이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콘 37, 라이 51, 발리 12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지미러셀 얘기를 하다가 좀 어떻게 보면 얘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 뭐 대단히 그런 그 제품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 뭐 다음 이제 그 세대인 에디 러셀로 넘어가면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아버지 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새내기처럼 그냥 밑에서 이제 계속 배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마스터 디스틸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막 아직도 막 그러신다던데요. 저는 신입입니다. 저는 신입입니다. 전 주니어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는 약간 명예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분이 약간 고도수 위스키를 선호를 한대요. 고숙성 위스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미러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와일드하고 원래 버번 위스키 스타일 있잖아요. 되게 러프하고 미국 사람이야. 그냥 옛날 미국 사람.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면 에디러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좀 고숙성 그런 스타일을 좀
그래서 러셀 리저브가 10년짜리가 나온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미 러셀이 만든 제품들은 그 101, 네. 네, 뭐 아니면은 뭐 라이, 뭐 레어브리드 이런 제품들을 주로 관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 에디 러셀로 넘어오면서 제품군들이 좀 많이 바뀌죠. 네. 네. 그러면서 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러셀 리저브는 지미 러셀이 맨 처음에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맨 처음에 나왔을 땐 러셀 리저브 10년 50.5도로 01년도에 만들었어요. 지미 러셀이. 되게 오래됐구나. 네네네. 근데 그 아까 잔이유님이 말씀해주신 원액 부족으로 도수를 그러니까 수선 연수를 낮추던가 아니면 이제 도수를 낮추자. 그래서 뭐 10년 뭐 이름을 빼라 막 이럴 때 이제 러셀 리저브 10년 45도로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아들인 이제 에디 러셀이 나중에 이제 러셀 싱글 싱글 배럴 배럴 만들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아버지의 러셀, 아들 러셀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 뭐지? 지미 러셀이 네. 이제는 뭐 아들한테 물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는 그만할란다 하면서는 은퇴식을 엄청 화려하게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막 뭐 파티하고 막 그 동네 켄터키 주에 있는 진짜 내노라 하는 뭐 마스터 블렌더들 다 불렀을 모이고 거예요. 막 주지사까지 와가지고 막 막 파티하고 막 축하한다 오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자. 보니까 사무실 나와 있어. 막 이러고 야, 이렇게 늦게 와. 그렇게 뭐 몇 번을 반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정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약간 아버지한테 바치는 어떻게 보면 헌정 제품으로 약간 이 러셀 싱글 배럴 제품을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 제품이 아니었겠죠. 그냥 따로 이제 특별판으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도 그걸 번복하니까 에이씨 하고서는 그냥 아예 제품으로 내버렸다고 한 게 싱글 배럴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지미 할아버지가 관심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손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한 번 더 나중에 이제 반복될 것 같은데. 에디 러셀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손주는 라이 위스키를 이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라이비스키 좋아하신다더라고. 그래서 또 나왔던 위스키도 있다고 하고요. 보니까 그래도 약간 취향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게 제품에 좀 뭔가 아니면은 약간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많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막 뭔가 스토리라인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넌 이거 진짜 먼 훗날을 이거 보고 진짜 있게. 왜냐하면 라이 위스키가 요즘 그림. 좀 어떻게 보면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야 넌 라이로 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싫은데 아빠가 시키니까 전 라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약간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알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의 네, 주인공. 아빠 역할. 네. 매튜 맞나? 매튜? 네네 매튜 맥커너이. 맥커너이. 네. 이 사람이 약간 그 홍보대사 아니면 뭐 광고 모델 같은 이런 사람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광고만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헤이그 클럽이라고 하는 그레인 위스키 아세요? 네. 거기 보면은 그 파란색이요. 데이비드 베컴이 엄청나게 필드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매튜도 약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거에 참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캠페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2017년도에 그 와일드터키 주변에 그 증류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추수감사절에 이 그 칠면조를 한 마리씩 다 선물을 해주는 거를 직접 다 배달. 와우. 예전에 와. 왜 발렌타인 40년 살면 정성이라. 전부 다 모두에게요. 그 직접 배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직접 이제 다니면서 다 이렇게 뭘 사지 배달을 않아도 해주고. 알아서 그냥. 그쵸. 네, 그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환원하는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되게 그런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진짜 적극적으로 약간 제품 그 개발하는 거에도 좀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텍사스 출신인데 네. 그 텍사스 지역에서 나는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가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나무 특이한 나무 메스키트 메스키트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좀 위스키에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에디 러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좀 강구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그거를 이제 숯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약간 티백처럼 그 이제 약간 담아가지고 그 숯을 예, 그 한 침출하는 방식으로 한 24시간 정도 우려내가지고 그 어떤 그 풍미를 약간 위스크에서 더해서 예, 만든 제품이 롱 브랜치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전속 그 광고 모델로 이렇게 나오면서 예전에 무슨 그 지인 얘기했을 땐가 우연찮게 그 영화 배우 미국 영화 배우 얘기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저희? 미국 영화 배우가 투자한 무슨 여기서 아니었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주류 어떤 비즈니스에 참여하려고 하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박재범. 박재범이 뭐 자기 막 소주 소주. 브랜드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주류 비즈니스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약간 단순히 그 영화 배우가 모델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수하기도 하고 이런 헐리우드들이 그렇죠. 엄청 많고 네네네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제이지. 본인이 이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이런 거 그렇죠, 맞춰가는 것 같아요.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죠. 뭐 힙합 하는 그런 외국 아티스트들은 되게 많아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펍데디 같은 경우 시락 보드카. 예. 자기가 뮤직비디오 같은데. 그렇죠. 자기가 직접 지분도 아마 갖고 있고 그럴 거야. 네네. 그리고 뭐 얘기한 제이지 같은 경우는 아르망디, 네. 예, 샴페인. 그리고 뭐 아까 데이비드 베컴 같은 경우도 네. 헤이그 클럽이라고 하는. 조지 클루니도 있고. 조지 클로니. 와인 그 바리. 진 크리스탈 보드카 말하는 것 같은데 그 해골 모양으로 된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생각나는 말씀드릴게요. 격투기 아무튼- 선수 또 있잖아요. 그 누구지? 그렇죠, UFC 이름 생각. 그 아일랜드, 아. 아일랜드 저 기억이 안 나. 맥그리거. 어. 코너 맥그리거. 맞아. 그 친구도 뭐 아일리시 위스키 뭐 한다고 하. 그래서 아마 자기 이미지나 활동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엮어가지고 같이 또 이미지 만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음.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얘기를 좀 그래서 뭐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직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예 이 사람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광고 모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제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여를 하는 거죠. 뭐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와일드터키 그 81 프루프가 그죠. 요즘도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요즘 안 81 나오죠. 단종된 아니에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종됐나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표기 없는 법원. 법원, 네. 와일드터키 법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아무 표기 그 없는 다음에 라이도 있고. 네네네. 아무 표기 없는 라이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101 프루프 적혀 있는 와일드터키 101 법원 라이 이렇게. 요즘에는 8년 숙성으로 8년 이렇게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그죠? 8년. 네, 그렇게 나오고 뭐 8년, 13년 이렇게 숙성년도 표기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매튜 롱브랜치. 맥커너이가 같이 참여한 와일드터키 롱브랜치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배럴프루프로 나오는 제품이 레어브리. 레어브리드, 레어브리드 법원, 레어브리드 라이 이렇게 있고. 켄터키 스프릿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싱글 배럴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한 통에 있는 원액으로 만든. 얘는 배럴프루프는 아니죠. 네네네. 배럴프루프는 아닌 것 같아요. 도수가 50.5도인가 뭐. 얘도 101 프루프. 네네 그럴 겁니다. 저게. 그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에디 러셀이 조금 관장해서 만든 제품이 마스터 스킵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얘네들 약간 고숙성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되게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보트린 본드도 있고, 그 다음에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 뭐 리바이벌도 있고, 디케이드. 디케이즈라고. 네네. 하는 제품. 얘네들이 한 17년 네네. 숙성? 네. 고숙성 제품들이에요. 이게 얘네도 한정판으로 나오는 거라서 뭐 출시가 자체도 되게 고가지만 이게 아마 시가가 좀 붙어가지고 네. 구하기가 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많이 뛴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보틀 디자인도 병도 이쁘네요. 양각? 티셔츠. 응. 같이 막 처리돼 있어가지고. 날라다니는. 그렇죠. 나르넨 왈터키가 딱. 저게 이제 이름에서 봤다시피 이제 마스터즈 킵이어서 중류소에 일하는 장인들이 내가 이제 꽁쳐놓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시를 했다 뭐 그쵸. 이래서 17년이면은 진짜 법원으로 치면 굉장히 고속성 그렇죠. 원액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또 17년 버전도 있어요. 걔는 도수가 좀 낮아요. 43.4도. 그리고 이제 뭐 디케이드라든가 코너스톤 라이 같은 경우가 이제 52도, 54.5도 좀 네네. 높더라고요. 아 코너스톤은 라이 제품이군요. 네네. 그게 아. 그 브루스 러셀이 자기가 라이를 좋아한다 아.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가요? 뭐 마스터스 킵이니까. 스토리라인을 그렇게 짠 건지 어쨌든 뭐 짜고 그런 것 치는 같습니다. 고스도. 약간 그 라이 제품들이 초록색 그렇죠, 그렇죠. 상태로 네네, 쭉 맞아요. 가서 법원이 약간 네. 좀 붉은색 계열이고. 약간 이렇게 네. 띠로 표시를 좀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디테일 찾아냈어. 이건 너무 띄는데. 아 그러네요. 아. 왈터키 마스터키 17년. 17년 제품이 있고. 와일터키 그다음에 아메리칸. 아까 얘기했던 아메리칸 허니라고 해서 약간 텅 비었어요. 리큐르죠, 네. 리큐르. 예. 근데 저것도 달달하게. 도수가 좀 있지 않아요? 얘네는 40도는 안 되고 35도? 35도, 뭐 네. 30, 네네네. 뭐 몇 도 이렇게 될 일단 거예요. 30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아. 아니 저 아직 못 먹어봤는데 혼자 다 마신 거예요? 아니 그거 저희 집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이게 슬픈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겉바인 다이닝을 하다가 아, 접을 때 남아 있는 술들이 다 허니야. 제 집에 많이 남아 있어요. 어휴. 저 병이 커가지고 한참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러셀 리저브 제품, 음. 네, 10년 네, 숙성으로 나온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싱글 배럴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는 6년으로 네. 나오는 게 있고, 싱글 배럴 제품으로도 라이가 나오네요. 국내에는 안 들어온 걸로 같아요.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죠? 국내에는 10년 리저브랑 싱글 배럴 리저브. 이게 러셀 싱글 배럴이 엄청 이슈가 됐어요. 아세요? 맞아요. 이게 저는 샵에서도 요즘 근무를 하니까 알게 됐는데 이게 그 많은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이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얘는 싱글 배럴이 도수가 아마 한 55도 55, 이렇게 55. 출시가 돼서 맛도 되게 괜찮나 봐요. 그래서 저도 마셔보긴 했는데 궁금해서 마셔봤는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맛있다고 평을 많이 하니까 동이 나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구할 수가 현재 없는. 쇼트 중입니다. 네네네. 저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가격이 차이가 그렇게 안 왈터키가 난다고. 약간 좀 그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저거 한 병 사서 집에서 옛날에 마셨는데 아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세서 네 너무 좀 다 가져와. 먹었어요. 그럴 때 우리 불러야지. 레오브리드가 더 제 취향인데 저는 음. 러셀도 뭐 러셀 싱글배럴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러셀 리저브 2002년이 있네요. 이게 그건가? 그 초창 그 할아버지가 은퇴했을 때 약간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버전인가? 약간 이게 정말 신기 싱글배럴 같은 느낌, 느낌이야. 예, 그런 느낌으로 딱 해놨네요. 2002년, 2014년. 그때가 또 이제 12년. 리타이어드, 페이크 리타이어드 그건가요? 14년, 뻥치고. 2014년이니까 그렇죠. 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볼 수 있는 왈터키 제품은 원어원, 뭐 라이, 버번, 그다음 마스터 스킵은 좀 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어브리드랑 롱브랜치도 안 들어왔죠. 국내에는 아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들어왔었을 거예요. 그랬나요? 네, 도스가 전 못 먹어봤는데 저 궁금하긴 하네요. 네네, 롱브랜치. 저도 이제 매튜 네. 맥커너이 얘기 듣고 나니까 켄터키 스프릿이랑 레어브리드는 네, 지금 유통되고 있고 라이가 있나요? 레오브리드 라이가? 라인은 없어요. 그죠. 네. 법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왈터키는 그냥 뭐 흔히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 뭐 입문 3대장, 법원 입문 3대장으로 많이 소개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마 리커샵이나 마트 이런 데 가도 쉽게 보실 수 있을까요? 뭐 좀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처음 법원 위스키 입문하실 때 네,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100일 프루프가 좀 되게
마시기 참 좋은 도수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50 정도. 저 개인적으로 약간 40도 초반 위스키들은 좀 맛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고도수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저도 뭐 50도 정도는 돼야 좀 맛있게. 그래서 저 납크릭 많이 마시고. 어우, 나 그게 좋아하네. 네네네. 계속 그런 도수 것들이 높은. 이제 그게 어쩔 수가 없는 도수를 추구하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숙성연도도 숙성연도인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야? 아니 삼친님 매장 업장에 한 병 있지 않나요? 저희 회식하고 남은 게 있죠. 마무리하시죠. 아니 그 전체 정리 한번 해주시고. 이 와일드키의 모든 제품은 다 똑같은 위스키로 똑같은 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1이 되었던 뭐 러셀 리저브가 되었던 뭐 어떤 것이 되었더라도 한번 좋은 시간으로 와일드키를 곁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죄송한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잭 다니엘 했을 때는 뭐 약간 고기랑 발라서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버번- 와일터키는 어떻게 마시면 좋냐? 네네 버번 자체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제가 볼 때는 뭐 야생 칠면조 사냥을 나가서 아니 이게 칠면조 그냥- 그냥도 왠지 어울릴 것 같아. 사실 이름이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드는 생각인데 그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이나 이런 걸 잘 못 가지만 요즘 캠핑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또 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야외에서 그냥 좀 모닥불 피워놓고 아까 그 와일터키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야외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딱 마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직도 그 사실 통닭 5,000원 해가지고 굽는 것도 근데 그런 거 있지. 칠면조 대신에 그런 거 해가지고 하이볼이랑 해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맛있게. 생각이 드네. 그런 걸 같이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무리 해주시죠. 그러면. 네, 오늘도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